안녕하세요. 받아보는 연습의 오늘 내용은 돈 룩업이라는 최근의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런칭됐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제니퍼 로렌스라는 배우들이 주연을 보고 있으며 케이트 플란쳇이나 메릴 스트립 등의 비중 높은 조연들이 거의 주연급 조연들이죠. 이런 분들이 연기를 하면서 영화가 대단히 볼 것이 풍부한 훌륭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줄거리를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이 영화를 줄거리를 듣지 않고 영화를 먼저 보시고 싶은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하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천문학, 박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제니퍼 로렌스와 함께 지구로 향해서 날아오는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혜성이 지구에 직격하기 때문에 지구에 직격하는 혜성의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구 멸망에 가까워지는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하러 갔더니 미국 대통령이 처음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별로 그게 이렇게 지구 멸망한다니까 돈이 얼마 필요하노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돈 필요해서 왔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구 멸망한다니까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막 쇼를 벌여서 쇼를 벌이고 나서 이제 폭파하기로 했어요. 근데 막판에 갑자기 결정을 바꿉니다. 저게 돈이 된다. 저 혜성을 분할시켜서 지구에 안착시키면 저게 엄청난 돈덩어리다.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인류 생존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돈이 된다는 이유로 이제 바로 폭발 안 하고 다른 방식을 쓰기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환경 부분입니다. 환경 부분.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멸망하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보라 환경 파괴된다. 남극 북극 빙하가 녹는다. 보라 해수면이 올랐다. 보라. 끊임없이 이제 환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플라스틱이 바다에 어떻게 됐다. 보라 하는데 보지 마라. 돈 룩업.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혜성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혜성 꼬리가 살짝 보이면서 나타났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잖아. 근데 혜성 보이지 눈에. 오고 있지. 근데 보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Just Look Up. 고개를 들어서 바로 보라. 저 혜성을 보라. 환경 문제를 보라. 라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뭔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반대 진영 보지 마라. 그거 보지 마라. 그거 금방 없어질 거다. 그거 위협되는 거 아니다. 공포에 떨 필요 없다. 보지 마라. 라는 두 가지가 대립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보고 저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영화는 전반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첫째 이 영화를 만약 한국 사람들이 보시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딱 나눠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대표적으로 이걸 하나 꺼내 봅시다. 지금 대선 시국이잖아요. 양쪽 그 대선 후보가 각각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자력이 있습니다. 원자력. 민주당 기존의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은 이제 탈원전이죠. 예,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윤석열 후보 쪽, 국힘당 쪽에서는 조금 연장하자, 더 그대로 가자라는 쪽이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환경적인 면에서 어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위아래로, 위에서는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환경 파괴가 있었습니다. 밑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발전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은 멀쩡하고 깨끗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도 심지어는 이제 위험성을 짐작하고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만, 심지어 한국은 일부 누출이 방사능이 누출이 되어서 지역 사회와 주변에 위협을 주고 있고, 그 주변에 암 발생 환자가 대단히 높은 확률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환경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룩업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니까. 또한 원전 폐기물이 아직도 폐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거든요. 그걸 천문학적인 이제 폐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원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원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돈 주고 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탈원전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느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며 어느 입장인지 여러분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이제 이게 정치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화상에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보면 아마도 저와 같이 느끼는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영화를 보는 내내 이게 대환장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혜성이 떠진다 라고 하는데 방송에서는 웃고 있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뒤에는 경제학자는 돈이 된다고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을 그대로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째는 가장 이제 가슴이 아팠던 세월호가 있습니다. 두 눈으로 배가 실시간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여주는 환경인데 아이들이 구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무슨 문제가 있었던 간에 사건이 벌어졌고 빨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걸 구할 수 없었느냐? 헬리콥터까지 날아갔단 말이에요. 주변에 배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 살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가 너무나 이 세월호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그걸 계속 뉴스도 들려왔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이게 그냥 뭐 웃고 넘기는 블랙 코미디라고 웃을 수 없는 영화예요. 영화 내용이. 보고 있으면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이건 막 욕밖에 안 나와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현실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치권 리더의 어떤 뭐 결정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 측면이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가 이명박 시대에,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이 있거든요. 후보 시절에 운하를 파겠다, 대운하를 파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그러면 운하를 반대하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한쪽은 환경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이제 낙수효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미 하기 전에 세계에서는 운하라든가 큰 수력 발전 또는 큰 뭔가 댐 이런 것들은 모두가 환경 파괴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당시에도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 때리고 전혀 반대쪽 입장으로 해석해서 그냥 전렬 처리한 다음에 강행해서 4대강을 그냥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럼 4대강이 있고 나서 4대강 이후에 수많은 곳에서 녹조 현상이 벌어지거나 환경 파괴가 벌어지고 땅이 바닥이 파이고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뭔 문제냐, 돈은 엄청나게 때려받고 낙수효과는 전혀 없으며 낙수효과라는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그 돈이 일반 시민에게, 서민에게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다. 옛날 이야기, 인력이 많이 동원되는 공사에 옛날 이야기. 요즘에는 공사에 인력이 동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낙수효과도 없고 환경 문제는 더 문제시켰으며 돈은 엄청난 돈을 때려박았던 사업이 있었단 말입니다. 정치인의 판단에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대환경 파괴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때려박았습니다. 그 죄는 얼마나 큽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아느냐 모르느냐, 보느냐 안 보느냐에 연관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를 하다 보면 불교는 많이 알아야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깨달음 자체는 나의 정신 상태가 이 부처와 같은 아라한의 깨달음 상태, 세상을 바로 보고 탐진치 삼독에서 쫙 벗어난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은 많이 알고 모르고 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세상을 바로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된다. 모르면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원자력 문제, 원자력에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아야지 선택을 할 수 있죠. 한쪽에서 원자력은 괜찮다, 나쁘다 라고 양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은 계속 하자, 한쪽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옳은 소리를 하는가,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혜성이 떨어지는데 저 혜성이 돈이 된다, 저 혜성이 떨어지면 지구 폭파된다, 그러니까 위험 물속 뭐 하지 말고 파괴시켜라 하는데 말을 안 듣고 해버렸다 이거예요. 정치권자가 결정내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치의 판단만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치 제도 중에 일부가 직접적인 선거제도, 다수의 국민이 직접적인 참여하는 직접 투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집단의 전국민적 정보의 공유, 토의, 대토론, 국민토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 문제를 바꿔나가고 환경 문제를 고치고 또한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데 이와 같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 올려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제 판단도 바로 내릴 수 있죠. 근데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요즘은 10년이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이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요즘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옳은 정보를 접하고 이것을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어제까지의 지식이 오늘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수행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소리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고통스럽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지금 정신이 딴 데에 가 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탁 깨어있지 않다 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곧 내가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항상 정신적 고통에 빠져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부처가, 아라한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 내가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구나. 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지금 다른 엉뚱한 곳에 얼마 후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확 집착하고 있구나.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지. 이게 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붙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하고 싶은데 그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여기서 이제 내 내부를, 나의 관념, 생각, 마음, 나의 몸 상태까지, 어디 아픈데 그것까지 무시하면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을 망가뜨리면 결국 모든 게 망가진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데 무시하고 일을 하다 보면 몸에 암이 찾아온다. 속이 망가져. 나 자신도 바로 보아야 된다. 그 보는 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그걸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으면 그게 수행이 되는 그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look up, 고개를 들어서 just look up, 저거를 보기만 해라.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신체 상태, 우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법, 신수, 신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자로 치자면, 어쨌거나 감정 변화, 마음의 상태, 육체의 상태,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고통에 빠져 있구나, 필요 없는 고통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나와지게 됩니다. 원자력이 후쿠시마 원자력, 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고 있구나. 체르노빌 원자력 원전 사고, 저거 복구도 안 되고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고 환경 파괴 되는구나. 우리나라 원전 사고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만둬야 되겠구나. 알게 되면 이제 행위가 바뀌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이제 불교의
내 자신에 한정지어서 보자면 이런 면이 있고, 국가나 지구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환경 문제라든가 지구적 문제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걸 때 그들이 내거는 공약이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점에 도움이 되는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국민들도 보고 있어서 실제 내용을 알아야, 그래야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있는 그대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그게 옳다고 우깁니다. 사대강 사업은 경제적인 사업이고, 왜 뭐 낙수효과에 의해서 뭐 돈이 풀릴 거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었죠. 자원 외교하겠다고 엄청난 외국에 돈을 때려박았습니다. 근데 그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막 돈을 마음대로 빼갔잖아요. 국가 돈을, 우리의 돈을, 사기꾼이죠. 자, 모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빼어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더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 자신도 이제같이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내 마음 상태, 내 몸 상태, 내 정신 상태, 우리 세상의 원리, 나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을 바로 보아야 된다.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깨달음에 가는 가장 핵심의 방법이며, 또한 국가, 또한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바로 보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며, 우리가 평화와 공존의 세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돈 룩업, 여러분도 재밌게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